자, 이번 강의에서는 아두이노의 시리얼 포트를 이용한 통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라고 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장치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다른 장치와 통신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두이노가 있다고 하면 이 아두이노는 PC랑 통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아두이노와 PC를 서로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할 때는 USB를 이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USB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시리얼 방식의 통신 표준인데 USB는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은 있지만 우리가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USB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지만 우리가 좀 쉽게 다룰 수 있도록 USB 통신 표준을 쓰진 않고 아주 옛날에 나왔던 시리얼이라고 하는 표준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시리얼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별게 없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런 USB 포트도 보게 되면 포트에 연결할 수 있는 선이 위쪽에 두 개, 아래쪽에 두 개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두 개가 신호선으로 사용되는데 그 신호선이라 하면 한쪽 터미널에서 다른 쪽 터미널로 내가 통신을 한다 하는 뜻은 전압을 인가해서 전류를 흘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5V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5V를 흘리게 되면 상대방도 5V를 받겠죠. 근데 전압을 걸기 위해서는 포트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두 개가 필요하죠. 두 포트에다가 걸어야 됩니다. 전압이라 함은 정기적인 높이기 때문에 높이 전려가면 기준점이 있고 기준점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신호를 가해 주려고 하면 반드시 선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데 이 두 선을 이용해서 전압을 보냄으로써 통신을 하는 방식이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방식이고 간략히 말해서 시리얼이라고 합니다. 이 시리얼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오래된 만큼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다룰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노 보드만 하더라도 자, 얘는 USB 포트긴 한데 이 USB 포트를 받아서 우리가 USB 방식으로 통신을 하지는 않고 USB가 옛날에 나왔던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에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흉내 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흉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B로 받았지만 통신은 시리얼을 하기 때문에 시리얼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우노 보드에도 보면 USB 근처에 있는 요 근방에 있는 게 이 시리얼 포트를 도와주는 IC가 되겠습니다. 근데 PC는 우리가 사용하는 PC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USB로 이제 시리얼을 받더라도 그 전용 하드웨어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용 하드웨어 없이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옛날에 사용했던 컴포트라고 하는 그 시리얼 포트를 에뮬레이션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USB를 이용한 시리얼은 아두이노를 다룰 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 아두이노는 인풋과 아웃풋, I/O 기능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부실하지만 싱글보드 컴퓨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우리가 교육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보드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아두이노 보드가 외부랑 통신을 하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시리얼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아두이노 IDE,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리얼이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객체 지향을 공부하면서 클래스와 인스턴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자,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는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선언하고 사용을 해줘야 되죠. 선언하면 뭐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스턴스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스턴스는 우리말로 하면 예시,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뭐 계급, 등급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 클래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니까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 수업 듣는 반도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데 인스턴스는 많이 쓰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요 용어는 좀 기억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정했다고 하는 뜻은 자, 이러한 자료 구조가 사용되기 위한 설계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설계도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설계도에는 변수와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클래스에 있는 변수와 함수는 단순히 variable, function 이런 표현보다는 member property, member method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property는 변수에 해당되고요. method는 함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객체 지향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 지향에 나오는 용어들, 특히 컴퓨터 용어는 한글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용어는 영어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서 원래 뜻이 뭔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특정 기능에 용어 이름을 붙일 때 이 제안자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말이 좋을까 선택해서 고르고 해서 용어를 붙이기 때문에 그 용어에 사실 이 개념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공부는 여러분이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용어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업무를 볼 때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빠르게 의견 교환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코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에 대한 부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이런 변수나 함수를 설계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특정 프로그램이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운영체제 허락을 받아야죠. 운영체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CPU와 관련된 자원을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OS는 CPU와 관련된 다른 자원을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구동을 시킵니다. 이게 운영체제 OS의 역할인데 자, 우리가 짜는 앱은 바로 하드웨어 뭐 CPU든 램이든 이걸 바로 접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운영체제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앱에서 이 클래스를 설계도에 따라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클래스를 만든다 함은 CPU의 사용권, 램의 사용권, 주변 장치의 사용권을 획득하는 일입니다. 누구로부터? 운영체제로부터 앱이 컴퓨터 자원의 사용권을 획득합니다. 그럼 사용권을 획득하게 되면 설계도에 따라서 사용권을 획득을 하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예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설계도에 따라서 자동차 공장, 뭐 현대, 기아, 뭐 이런 데서 자동차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나온 거를 우리가 자동차라고 부르는데 실물 자동차잖아요. 컴퓨터 용어에서는 인스턴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실제 굴러다니는 자동차는 인스턴스입니다. 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는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이 클래스에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시리얼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얼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두이노에 대한 랭귀지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스케치 랭귀지 레퍼런스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보면, 자, 여기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시리얼에 들어가서 한번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얼에 보면 이 보드별로 시리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는 우노 보드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우노 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노 보드를 읽어봐야 됩니다. 보면 시리얼을 하기 위한 핀이 있는데 0번하고 1번입니다. 아두이노 입장에서 0번은 받는 핀, RX는 리시버, 수신기라는 뜻이고요. 주는 핀, 아두이노에서 신호가 나가는 핀은 1번입니다. 그래서 TX, 트랜스미터, 송신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리얼은 통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RX용, 하나는 TX용, 이렇게 선이 딱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USB 포트도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있는 USB 포트는 선이 몇 개라고 했나요? 선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위해서는, 시리얼 포트를 위해서는 몇 개 필요해요? 2개만 필요하고, 나머지 두 선은 뭔가요? 이 USB 포트는 특이하게도 통신을 하기 위한 방식인데, 통신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도 가능합니다. 그 5V를 공급하기 위한 5V 전원선과 접지선 2개. 그래서 전력선 2개와 신호선 2개. 그래서 USB는 선 4개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시리얼 포트는 옛날에 나온 방식이고 전력선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은 2개만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드 중에서 조금 비싼 거 사면 메가보드가 있는데요. 메가보드는 시리얼이 1개가 아니고 4개가 있습니다. 시리얼 1, 시리얼 2, 시리얼 3라고 하는 핀이 추가로 있고요. 그러니까 18, 19, 16, 17, 14, 15. 그러니까 15번부터 19번까지는 시리얼 1, 2, 3를 위한 핀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는 동시에 시리얼 처리를 몇 개를 할 수 있나요? 당연히 4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우노 보드는 시리얼 처리는 하나밖에 못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자, 여기에 있는 싱글 보드 컴퓨터 SBC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시리얼 포트를 에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 아두이노 보드는 시리얼 포트 하나를 에뮬레이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걸 우리가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리얼 포트는 2개가 됩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시리얼, 자, 0번, 1번 쓰는 하드웨어 시리얼이 있고 CPU가 시리얼을 에뮬레이션해서 쓰는 소프트웨어 시리얼 하나, 이렇게 해서 2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CPU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 보드 상에서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여러 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CPU 입장에서는 아두이노가 너무 느리게 돌아가는 장치라서 딱 하나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2개, 3개 쓰게 되면 CPU가 계속 느려지겠죠. 왜? 시리얼 포트로 데이터가 왔는지 확인을 계속 해야 되니까 CPU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어서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소프트웨어 시리얼은 딱 하나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기본 함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리얼을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공부한 게 비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긴은 여기에는 아두이노 보드하고 옆에 있는 PC하고 통신을 할 때
자, 초당 몇 비트를 보낼 건가 하는 거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프로토콜을 정한 상태에서 통신이 됩니다. 그걸 맞추지 않으면 정상적인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를 다 쓰고 나면 AND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AND 할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필요한가 하면, 자, 여기 보면 디지털 포트가 있습니다. 그 디지털 포트가 0번부터 13번까지, 그러니까 14개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이 14개를 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 경우는 포트가 부족해서 이 14개를 써야 된다고 하면 시리얼 포트를 0번, 1번으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리얼 포트를 먼저 정지를 시킵니다. AND를 이용해서 정지를 시키게 되면 여기 0번, 1번은 시리얼 통신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 경우는 이 0번, 1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디지털 포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게 프린트 라인. 요 기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프린트하고 프린트 라인은 객체 제한 관점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시리얼 포트로 보내는 겁니다. 문자열도 보낼 수가 있고, 이건 뭐 당연하겠죠. 시리얼 포트를 이용한 통신은 기본적으로 문자열 통신입니다.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캐릭터를 계속 보내는 통신이 시리얼 포트 통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시리얼 포트는 문자열을 주고받는 게 기본이라서 문자열을 프린트로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쉬운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프린터 기능은 객체 제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자열뿐만 아니라 더블, 인트 이런 게 들어가더라도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PC 쪽으로 더블이나 인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보낼 때 우리 PC에서 사용하는 int 더블 형태, int 더블의 표현식을 배웠잖아요. int 더블 표현식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int나 더블을 스트링으로 ASCII 코드로 변경해서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객체 지향 방식으로 프린트하는 기능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썼던 거고, 자, 프린트하고 프린트 라인의 차이점은 프린트 라인은 프린트를 한 다음에 끝에 엔터를 하나 집어넣는다. 라인을 하나 집어넣어서 한 칸 띄우기를 한다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자바랑 비슷하니까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케치 코드는 기본적인 구조가 C와 C++입니다. 거기에 자바적인 특성을 가미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게 뭐 프린트 뭐 이런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통신을 하려고 하면 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프린트만 해서는 안 되고 읽기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함수는 뭔가 하면 read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read라고 하는 함수는 데이터를 하나를 읽는 함수입니다. 하나. ASCII 캐릭터 하나를 읽는 함수입니다. 어디로부터? 시리얼 포트로부터. 자, 우리가 이 아두이노 보드를 PC랑 연결했다고 하면 이 PC에서 아두이노 보드로 오는 게 read 기능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read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write도 있겠죠. write는 아두이노 보드가 PC 쪽으로 해서 캐릭터 하나를 쓰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프린트하고 기능이 똑같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만 문자열을 보내는 경우에만 기능이 똑같아요. 근데 프린트는 문자열뿐만 아니라 int나 더블이 되니까 write를 좀 더 객체 지향적으로 확장을 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통신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내 쪽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들어온 경우에만 읽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안 들어왔는데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리드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가 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한 함수가 뭐라고요? available이란 함수입니다. 영어로 활용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이니까 시리얼 포트의 인풋이 available 하냐라는 뜻이라서 충분히 수긍할 만한 함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랭귀지 레퍼런스에 있는 여러 함수를 여러분이 쭉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건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고 직접 이 아두이노 쪽에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리얼을 쓰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나요? 시리얼에서 비긴을 해야 됩니다. 9600으로 하는데, 자, 가장 좋은 거는 이 9600을 define으로 해서 상수명을 붙이는 건데, 일단 여기는 시리얼 테스트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비긴은 어디 쓰나요? 시리얼 비긴은 어디 써요? 시리얼 비긴은 셋업에 써야 됩니다. 셋업은 여기에 있는 이 아두이노가 시작될 때 딱 한 번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걸 우리가 셋업이라고 부르고요. 셋업을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호출한 함수는 루프를 호출하게 됩니다. 루프는 계속 반복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시리얼을 이용해서 한번 입출력을 해볼 건데, 자, 입력하는 부분, 출력하는 부분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입력부터 한번 보면, 입력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시리얼로부터 리드를 해야 되죠. 시리얼부터 리드를 해야 됩니다. 시리얼 리드를 해야 되는데, 리드하면 뭐 n으로 받을까요? 이 시리얼의 리드 기능은 보면 캐릭터로 받는 게 아니고 인트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트로. 뭐 한글 같은 거는 이제 인트가 필요하니까, 자, 그걸 받기 위해서는 시리얼은 return은 인트를 해줍니다. 인트. 그래서 데이터가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보내니까, 자, 그걸 고려해서 일단 인트로 받겠습니다. 근데 요게 싫으면 여기서 그냥 캐릭터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들은 경우가 문제예요. 캐릭터는 unsigned니까 부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캐릭터로 보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면 가장 좋은 거는 시리얼에서 available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읽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읽어주고 얘를 캐릭터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캐릭터를 읽은 게 됩니다. 자, 캐릭터를 읽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볼 부분, serial.avalable은 통신을 할 때 아두이노 보드에 받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함수라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랭귀지 레퍼런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면, 자, 얘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리턴 값은 이제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읽은 바이트 수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시리얼 포트에 동작되는 원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시리얼 포트에 동작되는 원리를 한번 보면, 자, 우리가 통신을 하잖아요. 자, 아두이노 보드에서 PC 쪽으로 이제 통신을 합니다. 자, 얘는 write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PC 쪽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쓰는 거는 리드 기능입니다. 아두이노에서 PC에 쓰는 게 왜 라이트예요?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기준은 누구라 했습니까? 항상 아두이노가 기준입니다. 아두이노 기준이라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아두이노가 PC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인 거고, PC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오는 경로는 PC가 보낸 데이터를 아두이노가 읽기 때문에 read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시리얼에서 기준을 보면 이 시리얼에서는 데이터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아두이노 내부 메모리 쪽에 임시 저장소를 만들어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리얼 버퍼라고 부르는데요. 시리얼에 대한 인풋 버퍼입니다. 버퍼를 두고 데이터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읽지 않으면 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차겠죠. 계속 차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날 건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제 읽어주기 때문에 읽게 되면 데이터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읽게 되면 이제 데이터 사라지니까 빈 공간 생겨서 여기서 또 데이터를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두이노 내부에 시리얼 인풋 버퍼가 있고, 자, available 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이 시리얼 인풋 버퍼에 있는 읽지 않은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는 거는 읽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면 내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자, 그 말은 PC가 내 쪽에 데이터를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사용했으면 얘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serial.print 해도 되는데 write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받은 만큼 쓰는 겁니다. 누구한테? PC한테 쓰는 거죠. 이건 그냥 메아리처럼 우리가 코딩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풋 기능도 한번 써놔 볼까요? 아웃풋 기능. 자, 아웃풋 기능은 그냥 쓰는 거니까 serial에서 print line이라고 할까요? serial 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write하고 여기는 print하고는 문자열이라든지 문자 처리할 때는 기능은 동일합니다. 자, 동일한데 이 print는 객체 지향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일 뿐만 아니라 int 더블까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 쓰면 안 되니까 딜레이 줘서 한 3초에 한 번씩 쓸까요? 3초에 한 번씩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포맷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동 포맷에서 자, 모양을 좀 맞춰주고요.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아두이노 보드는 메아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통신을 해보면 자, A, B, C, D, E, F, G 시리얼 나온 다음에 한번 엔터 쳐서 보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오네요. 자, 우리가 코딩할 때 지금 LG를 쓰는 게 좋은데 여기 LG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는 자, 시리얼에서 버퍼에 읽을 만한 게 있으면 하나 읽어서 write 하는 거고, 들어온 게 없으면 여기서
프린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때 3초 기다리니까 너무 많죠. 자,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입력한 데이터를 내가 다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while을 하면 됩니다. 자, while에서 데이터를 읽었으면 그냥 다 출력하도록. 왜냐하면 이 while문은 루프 구문이니까 내가 read를 하면 available의 확인하는 input 버퍼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속 다 읽었으면 다 줄어들어서 available 이제 0이 나오겠죠. 그럼 더 이상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그 경우에 이렇게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게 더 보기 좋을 것 같네요. 자, 자동 포맷에서 이제 맞춰주고요. 그래서 업로드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A, B, C, D, E, F, G 이렇게 한번 쳐주면, 자, 얘는 내가 입력한 거를 다 출력하고 그 다음 시리얼로 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코드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겁니다. 많이 쓰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코드를 잘 하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캐릭터를 받았는데 이 캐릭터가 예를 들어 X다. X인 경우는 시리얼을 이제 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X가 아니면 그냥 출력을 해주고, X인 경우는 끄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끈다고 했습니까? 시리얼에서 end 하면 꺼집니다. 꺼지기 전에 알려줘야 되겠죠. 시리얼 프린트 라인에서 serial is ended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자, 얘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begin이 있으면 end도 있다. 자, read가 있으면 write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1, 2, 3, 4, 5 이렇게 치면 3초 뒤에 1, 2, 3, 4, 5가 잘 나올 거고요. 만약에 X를 넣으면 시리얼은 이제 꺼집니다. 시리얼이 꺼졌으면 통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신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통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리얼을 껐기 때문에. 그럼 시리얼을 켤 방법은 여기 아두이노 보드에 뭐 디지털 포트라든지 아날로그 포트 이용해서 특정 조건이 됐을 때 시리얼 비긴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다시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드, 객체 지향으로 코드 개발할 때 이 클래스라는 거 강조하면서 인스턴스라는 거를 설명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사용했던 이 시리얼은 클래스일까요? 인스턴스일까요? 당연하겠지만 여기 있는 시리얼은 클래스가 아닙니다. 대문자로 썼지만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인스턴스입니다. 자, 이 스케치 코드가 시리얼을 위해서 만들어준 클래스가 아니고요. 클래스라고 하면 내가 선언을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아니고 아두이노를 위한 이 스케치 코드가 만들어준 시리얼을 위한 인스턴스입니다. 그 인스턴스 이름이 뭐라고요? 시리얼입니다. 얘는 설계도가 아니고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언 없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개발할 때 쓰는 이 스케치에서는 이 시리얼은 마치 내장어처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